자, 갑시다. 이제 지난 시간에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명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면서 이제 명제 뭔지 아실 거고요. 참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판단 가능해야 됩니다.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오케이?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 됐죠? 뭐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됐지?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명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까지도 부정, not P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명제는 양분됩니다. 하나가 조건문이고요. 어제 조건문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드린 거야. 자, 조건이 뭔지 전체 집합 내에서 이 미지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변하는 거. 그리고 항상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x 값들을 다 모아놓은 걸 뭐라고 불렀다? 진리집합이라 불렀다. 됐죠? 기억나죠? 이까지. 그리고 진리집합이 나왔으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또는 대우. 됐나요? 기억나죠? 그 다음 세 번째, 가정을 전제했을 때 뭐? 추론. 또는 필요충분 조건, 필충 조건들로 우리가 뭐를 참거짓을 판단한 거야. 참거짓을 판단할 거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그리고 얘는 뭐 이미 도구적으로 머릿속에 갖춰져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필충 조건은 계속 학습하셔야 됩니다. 누적시키셔야 된다고. 누적시키셔야 됩니다. 얘는 학습하셔야 됩니다. 시험 치기 전까지. 계속 학습을 하시면서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끝. 됐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랬어요? P이면 Q이다 라는 참인 명제가 있을 때 얘가 필요 조건이 있고 얘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했고 P이면 not Q이다. 그러니까 P이면 Q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얘가 왜 안 되는지 안 되게 하는 발레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두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빼면 되더라 라는 얘기. 다 됐죠? 자, 요까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연결이야. 뭐? 복합 조건문들의 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 화살표로. 그러니까 화살표.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뭐를? 시작과 끝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로 정리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 라고 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다야. 벤 뭐 이렇게 이게 답니다. 됐죠? 자, 저거를 바탕으로 연습 문제 조금 풀어보고 이제 모든 또는 어떤 하고 모든 또는 어떤을 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시다. 자, 어디
보시느냐? 연습 문제 몇 번이냐? 봅시다. 7-10번 봅시다. 7-10번입니다. 자, P가 있고요. Q가 있어요. P가 있고 Q가 있어요. X제곱 이 Y제곱이랑 같다라는 게 있고 X는 Y랑 같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조건이야? 그거 몰라서 못 푸는 사람은 없을 거고 문제는 어느 방향이 참이냐? 당연히 이 방향은 참이지. 맞아?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끝. 이렇게. 이해돼요? 한쪽 방향에 분명히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약간 수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방향을 싹 바꾸니까 너무 쉽게 참이다라는 게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 방향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이거 왜 안 돼? X가 1이고 Y는 마이너스 1이면 발레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X랑 Y랑 같으면 MX랑 누가 된다? MY랑 같다. 어느 방향이 참일까? 우측 방향은 참이네. 좌측 방향은 참이야? 네. 참이 아니야. 좌측 방향.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을까요? 네. 맞을까요? 맞아요. 맞을까요? 네. 맞대요. 맞대. 왜요? 아니에요. M이 뭐가 될 수도 있어? 0. M이 0이면 거짓이 되겠지. 이해돼? 네. 됐어. 뭐 그럴 수 있지. 됐죠? 네. 됐어? 됐죠? 그래서 이거 틀리는 거 자기가 이거는 오답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답이 중요하다고. 오답 진짜 중요합니다. 다 틀립니다. 나중에 가서 시간 재놓고 긴장하면 다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할 때 정확하게 발레가 어떻게 잡히는지 아니면 애매모호하면 이게 진짜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X가 양이고 Y가 양이면 이고입니다. 여기 이고인데 X 플러스 Y가 양이고 XY가 양이다. 자,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이쪽 방에 참이야 거짓이야. 이쪽 방에 참이야 거짓이야. 수월한 것부터 먼저 해결합니다. 양양인데 더하면 양이고 곱하면 양 아니야? 통과. 오케이? 밑에 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에요. 참이야 거짓이야. 자, 근데 항상 봐야 돼. 뭘 봐야 되느냐? 출신 성분을 봐야 돼. 얘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문자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봐야 돼. 문자가 어디 소속되어 있어? XY가? XY가 어디 소속되어 있죠? XY가 어디 소속되어 있죠? 실수. 실수라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봐봐. 되어 있죠? XY가 실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실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들은 0보다 크면 부호가 같다란 얘기야. 뿔뿔 마마밖에 없어. 근데 합조차 양이래.
그럼 뭐였단 얘기야? 뿔뿔이였겠지. 그래서 참입니다. 하지만 옆에다가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참고로 만약에 xy가 복소수다 라고 하면 이거는 거짓이게 되는 거 알겠지? 거짓입니다. 복소수면 거짓입니다. 왜죠? 자, 복소수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가 되더라도 합은 2, 양수, 곱은 2, 양수 되지만 양수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학교 시험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쪽이 거짓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지?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번 봅시다. 4번에 xy, x 플러스 y 4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이면 x가 2이고 y가 2보다 크다. 참일까 거짓일까? 반대는 참일까 거짓일까? 얘들아, 그리고 이게 당연히 요령인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참인 방향이 무조건 있습니다. 오케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이 둘 중에 하나는 참이야.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하나만 참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기반으로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 뭘 찾느냐? 편한 방향을 먼저 찾는 거야. 편한 방향. 자, 누가 편해? 모르네. 좀 애매하네. 얘부터 먼저 봅시다. 얘부터 먼저 볼게. 얘부터. 저게 전제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봐. 얘가 되면 얘가 되는 거야. 확실하지? 확실하죠? 맞아?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얘는 된 거니까 얘를 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xy에서 뭐를 뺀다? x 플러스 y를 빼보는 겁니다. 뺐습니다. x로 묶어냅니다. y 빼기 1입니다. 됐죠? 이제? 일단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똑같이 y 빼기 1을 만들어줍니다. 왜? 변형을 하려고. 하면 위랑 같아 달라? 같아 달라? 같아 달라? 같아요. 달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면 8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와, 대단하다. 다르지? 어떻게 다른데? 여기가 1이 추가됐지. 그러면 빼야 되겠네. 됐니?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정리돼?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까지 해야 돼?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 x 빼기 1은 누구보다 커? 1보다 커. 얘는 누구보다 커? 1보다 커. 둘 다 1보다 크니까 1보다 크고 1보다 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보다 커? 1보다 커. 그러면 얘는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얘가 양이다라는 얘기는 누가 더 컸다라는 얘기야? 얘가 더 컸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방향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면, 학생들 수준이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방향은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겠지라고 하고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얘는 여기서만 걸리는 게 아니라 뒤에 명제와 증명에서도 같이 걸리는 거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자, 반대는 봅시다. 반대는 되는지 안 되는지. 얘가 전제되어 있으면 얘가 되겠느냐라는 거야. 돼, 안 돼? 모르지? 돼? 아니, 해봐. 여러분들 미래 연봉 1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2분의 1. 맞아? 10억 곱하기 얼마 해줄까? 10억 곱하기
얼마쯤 하지? 1.5? 150억. 150억이래. 15억. 너무 숫자 크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좀 떨어지네. 됐지? 그래. 되잖아. 안 되잖아. 맞죠? 이해돼? 왜? 여기 1.5, 100. 1.5, 100. 맞지? 이쪽이 훨씬 더 커지잖아. 근데 여기 1.5잖아. 큰 거 아니잖아. 거짓이라고. 오케이? 한쪽을 확 키워버리면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야. 됐어? 발레가 잡히잖아. x가 100, y가 1.5. 두 개 곱하면 150. 두 개 더하면 1.5. 만족. 하지만 얘는 되지 않아. 오케이? 됐어? 저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해가죠? 그래서 저건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밑에 봅시다. 7-11번입니다. 얘들아, 참거짓, 진위 여부 판단할 때 지금 잘해래. 알겠지? 애매모호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느낌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자, AB가 0이다. A 더하기 B가 0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세 번째, AB가 양이다. A 플러스 B가 양이다. 마지막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기본적인 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A, B 적어도 하나는 0이다. A 또는 B는 0이다. 이해되죠?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오케이? 됐어? 얘는 뭐 부호가 다르다. 그렇게 읽어야 되겠지. 얘는 뭐로 읽어야 돼? 얘는 뭐로 읽어야 돼? A도 0이고 B도 0이다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 내가 뭔가 면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뭘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뭘까? 어제 도대체 뭐 했어? 뿔뿔 마마. 뿔뿔 되거나 마마 되거나. 부호가 같다. 오케이? 부호가 같다. 얘는 A의 절대치가 뭐 더 크다 뭐 아니면 뭐 잘 모르겠어. 일단 뭐 어떻게 되겠지. 얘는 됐어? 얘는 애매모호하지만 자, 제 끝에도 좀 특이합니다. 얘들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0이 아니래. 무슨 말이야? A, B가 0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자, A도 0이, B도 0이. 자, 무슨 말이냐면 A이고, 잘 들어보세요. A가 0이고 B가 0이면 0입니다. 근데 이게 아닌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가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가 이 녀석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쭉 나열해봤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들로 조금 바꾸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지? 자, 아이고, A도 B도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몇 번? 이 아니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A도 B도 0이 아니기 위한, 이건 뭐 있지? 충분 조건. 충분 조건. A도 0이 아니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기, 아닌 것이, 이것이 아니기 위한, 이것이 충분 조건이 되려면 화살을 쏴야 되겠네? 화살 쏘봅시다. 안 되고, 뭐야?
안 되는 거 왜 이래 많니? 여기겠네. 충분 조건이잖아. 충분 조건이잖아. 화살을 쏘면 되잖아. 그럼 얘는 되잖아요. 됐어? 됐죠? 그래. 괜찮아, 괜찮아. 됐어? 이렇게. 됐어? 이해돼요? 0이 아니면 이게 참이야 아니야? 얘는 참이야 아니야? 0이 아니고 0이 아니면 이쪽으로 갔었을 때 얘가 참이 돼 안 돼? 아니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1이면 이거 만족 안 하니까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없지. 부호가 다르면 없지. 하지만 둘 다 0이 아니면 양수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뭔데? 이거는 A나 B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면 돼. 둘 다 0이 아닌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은 안 됩니다. 됐어요? 얘가 조금 더 좁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사례를 나누면 A가 0이 아니고 2고 B는 0 하나, A가 0인데 2고 B가 0이 아닌 거. 마지막으로 뭐가 있겠어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세 가지 사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뭐 충분 조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3번은 A, B가 0. 됐죠? 그 다음에 4번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뭐다? 제일 끝에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양이다. 됐죠? 아이고, 가자. 갑시다.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13번 봅시다. 13번 보세요. 13번. 이제 학교 시험 문제로 중간고사 때 치면 한 요 정도 수준은 쉬운 문제는 아니야. 나올 수는 있어요. 다른 유형입니다. 지금까지 배웠었던 다른 유형이니까 13번 문제. 그리고 센에는 이런 유형들이 많을 테니까 센도 참고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텐데. 자, 갑시다. 뭐라고 돼 있느냐? 거기 줄 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지 모르겠다는 이 얘기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거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게 X제곱에 더하기 2에 A 더하기 1에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5는 제로인데 여기가 허근을 가진다. Q X에 관한 방정식인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K제곱 이꼴 제로가 허근을 가진다. 실수 A에 대한 조건입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 이까지는 잘할 거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아, 화살 맞아. 누가? P가. 이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이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자, 잘 들어봐. 얘 진리 집합을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얘 진리집합을 구하면 A라는 집합이 나와, X라는 집합이 나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봐봐. 잘 봐봐. 우리가 진리집합 할 때 X에 관한 방정식인데, X에 관한 방정식인데 쭉 보니까 허근을 갖는다 그러고 얘도 허근을 갖는다 그랬어. 그러면 얘 진리집합을 내가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진리집합을 찾는데 라지 P를 찾는데 이 라지 P가 원소 X로 구성되어 있어? A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 A로 구성되어 있어. 그거 알겠니? 그거 알겠냐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실수 A에 관한 조건이야. X 찾으면 안 됩니다. A에 관한 조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진리집합은 X를 원소로 하는, 그냥 원소를 아무 생각 없이 X로 취하는데 아니야. 위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수 A에 대한 조건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얘가 어떤 집합이냐? A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입니다. 마찬가지 Q도 A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각각 찾아내야 된다. 해봅시다. 0보다 작고 0보다 작고 나머지는 뭐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해보자. 위에 있는 거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면 얼마가 돼? A 플러스 1에 B 다시의 제곱이야. 얘를 먼저 풀 거야. 그래서 판별식 사용하면 되는 거고,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 얘가 0보다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작으면 되겠지. 계산합시다. 2A 오케이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작아. A가 누구보다 작아? 2보다 작아. 얘가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면서 수직선에 표현한다라면 2가 있으면 왼쪽이 되는 거고, 이 수직선의 이름은 A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A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Q가 있어요. Q. 자, 허근 갖는다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A제곱입니다. A제곱에 마이너스 4K 제곱입니다. 얘가 어떻게 돼? 0보다 작아. 여기 판별식이 되겠죠. 자,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있어? 주체가 되는 문자가 여기 A가 되니까 A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합니다. 얘를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자, A 마이너스 2K, A 플러스 2K.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은데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게 뭐야? 2K가 큰지 마이너스 2K가 큰지 봐야죠. 2K가 크려면 K가 양수가 돼야 되겠죠. K가 0이면 아예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거기 보시는 거야. 양수라는 조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쉽게 풀리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대소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마이너스 2K가 있고 2K가 있고 그 사이에 A가 들어있는 상황이야. 자, 이제 얘가 어디에? 이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K는 당연히 왼쪽에, 2K는 당연히 오른쪽에 빵꾸 뚫리면서 이렇게 될 텐데, 자, 어떻게 돼? 2K가 2보다 작으면은 들어갈 수 있겠죠.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안 되지.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돼, 안 돼?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누구랑? 너희들이랑 나랑 같으면이 아니라 지금 묻는 게 뭔데? 이랑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멋진 친구, 내 친구. 돼, 안 돼? 왜요?
돼, 안 돼? 돼요. 되지. 돼요. 아, 이게 왜 되냐고? 왜 그래? 왜 그래? 왜? 아니, 여기 이 2K가 2가 된다고 쳐봐.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지? 2보다 작다에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들어가 안 들어가? 2보다 작고가 2보다 작다 안에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들어가 안 들어가? 네? 저기요, 일부러 그러지 마. 쌤, 이거 말고도 스트레스 받는 게 좀 있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지 마. 이 안에 이거 들어가 안 들어가? 당연히 들어가죠. 맞죠? 들어간다니까. 됐지? 그래서 뭐야? 갔다가 들어갑니다. K가 1 이하가 되겠고, 맞아? K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계속 작을 수는 없잖아. 0보다는 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됐어? 자, 이해되죠? 이해가요? 자, 정확하게 조금 판단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거고, 마지막 7-9번 합니다. 7-9번 하고 이제 모든 또는 어떤을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자, 7-9번 봅시다.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화살표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P가 있어요. Q가 있어요. R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S가 있어요. 됐니?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니? 얘랑은 같네? 됐어요?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한꺼번에 연결하면. 자, 물어봅시다. S와 Q는 서로 같은 뜻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R 이렇게 날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이 제대로 인지 안 된다라고 친다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가 어디 안에 들어있어? Q 안에 들어있어. 근데 이 Q랑 S는 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R은 이 전체 모두를 아우르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판단하기가 편하잖아. 화살표가 편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집합이 편할 때도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지금은 편하겠죠. 자, 가봅시다. P이고 Q이다. P이고 Q이다. P이고 Q이다. 뭐야 씨, 이상한 얘기. P이고 Q? P이고 Q? P이고 Q? 뭐야? 절차는 P입니다. 맞죠? R이잖아. 뭔데 이거? 충분 조건이죠. 됐죠? 충분 조건입니다. P 또는 Q. 그냥 Q지. 이것은 R이고 S. R이고 S면 뭐야? S죠. 필충 조건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두 번째는 그걸 이용해 주시면 되더라. 자, 이제 새로운 내용. 얘들아, 어려운 거 없어. 어느 수준까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챙겨주는 개념 잘 보시고 연습 문제 꼼꼼하게 푸시고 질문 잘 하시고 끝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모든입니다. 모든 또는 어떤이 포함이 되는 거야. 모든 또는 어떤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건데, 틀을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틀을 하나 가르쳐 줄 거니까 그 틀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틀을 봅시다. 틀을. 자, 모든 x 어디?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가 있어요.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구조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 오케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이거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에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요. 참이야 거짓이야? 이 양하면 얼마 되지? x제곱 플러스 2가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변하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맞아? 참이지. 계속 찍지 마. 네. 찍지 마. 됐어?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실수가 들어가더라도 이 뒤에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조건이라 불러요. 이 조건 안에 모든 원소가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가 이 모든이 포함된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집합이 어디? P를 이루는 진리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집합 P는 애초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같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체 집합과 진리 집합이 같은 상황에서만 참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하지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요. 거짓이지. 왜 거짓인데? 0. 그렇지. 단 한 개 틈이 보였던 거야. 딱 저거를 만족하지 않는 딱 한 개. 맞죠?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면 언제 거짓이 되느냐? 얘가 언제 거짓이 되느냐 하면 딱 한 개. 전체 집합과 달라지면 그냥 얘는 거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전체 집합과 달라지면 누가? 진리 집합이 달라지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근데 모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이 있습니다. 어떤 x 어디?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이거에 대해 P이다가 있는데 가봅시다. 어떤 있어요. 어떤 실수 x에 대해 자, 이거 봅시다.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이거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네? 아 매일 난 너무 좋아 그 느낌이랑 아 어떤 날은 좋네 그 느낌이랑 맞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지. 누구 때문에? 0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않으면 참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만 있어도 돼. 만족하는 딱 한 개만 있어도 얘는 성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개만 있어도 성공이야. 근데 언제 실패가 되는데? 없으면 실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 됐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다 됐어요? 그래서 요 표가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약간 그런 거야. 이 표를 보고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스스로 터득하라 얘기야. 이 표입니다. 이 표를 만족하면 된다. 다 됐지? 다 됐어요? 다 됐어? 다 됐니? 다 돼가? 예. 됐죠? 뭐 끝인데. 근데 이게 뭐가 있겠어? 부정이 있겠지. 자, 잠깐만. 조건문의 부정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우지도 않을 거고 나중에 내신할 때는 살짝 가르쳐 드리긴 하겠지만 조건문에 대한 부정은 안 배웠어. 거기다 적어놔. 조건문의 부정은 안 배웠음. 오케이? 어설프게 부정한답시고 막 난리치다가 다 망치지 말고 조건문의 부정은 여러분들이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런데 누구는 얘는 부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문제화 되어서 나옵니다. 자,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 의 부정이 뭘까?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 부정이 뭘까? 남학생.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겠지. 자, 잘 들어봐봐.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었다. 그게 거짓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었다. 라는 게 거짓말이야. 뻥이야. 여학생이 딱 한 명 있으면 거짓말 되잖아. 그래서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가 부정인 거야. 다시 바꿔서 얘기할게. 자,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 라는 게 거짓이 되려면 이 부정을 만드는 방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정을 만드는 방식이야. 그러면 다시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 이거에 부정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부정을 만든다라는 말 자체가 이 말이 거짓말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고. 얘를 참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거짓말이 될까? 모든 학생이 여학생이 되어도 되긴 하겠지. 근데 모두 말고 딱 한 명만 여학생이 되어도 된다고 하겠지.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그 말은 결국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여학생이더라도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두는 기계적으로 어떤으로 바꿉니다. 남학생도 부정을 해서 남학생이 아니다. 이거 좀 맞지?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네. 됐어? 남학생이 아니다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야. 뭐? 모든도 부정을 하고
거기 뒤에 있는 이 뒤에 있는 녀석도 부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x 어디? 전체 집합에 있는 이거에 대해 P이다가 얘를 부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모두는 어떤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세요? 어떤 x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 P도 부정하는 거야. not P이다. 이게 부정한 겁니다. 됐나요? 이 녀석의 부정이 얘가 됩니다. 바꿔서 이제 조금 바꿔봅시다.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어떤 전체 집합에 대해, 전체 집합의 원소에 있는 거에 대해,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인 거야. 이걸 부정한다는 얘기야. 어떤 학생이 여학생이네? 어떤 학생이 여학생, 아니 다시. 어떤 학생이 남학생이네? 그게 거짓말이 되려면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면, 여학생이면 되는 거야.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x 어디 들어있는 전체 집합에 대해 뭐라고? not P이다. 자, 개념 정리 끝났습니다. 명제 파트 전체 개념 정리 끝났고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 풀고 그 다음 단어 넘어갈 겁니다. 오케이? 좀 쉬었다가 가시죠.